그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게 환단고기가 아니면 환단고기를 부정하면 식민사학이냐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그 논리입니다. 책에 보면은 결론이 이겁니다. 총론에서는 식민사관을 비판하면서 강론으로는 추종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게 정확해요. 총론은 비판합니다. 다 모든 역사학자들이. 근데 실제 들어가 보면은 다 그걸 따릅니다. 예를 들면은 이기백, 김철준, 이기동은 다 식민사학을 비판을 했어요. 근데 실제 보면은 이만희 씨의 연구는 근대적, 학문적 비판이다. 선구적 개척을 한 학자다. 근대적 역사 방법을 체득한 역사가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논문에, 책에. 그러니까 결국 나는 그들의 설을 따른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재, 김철준, 신영식 등도 이 스에마스 야치카스가 누구냐면 임나 일본부서를 해방 후에 부활시켜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스에마스 야치카스의 논절을 토대로 구명돼야 된다. 스에마스 야치카스 박사의 어쩌고저쩌고 근대적 역사 연구법을 체득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한국 사학계를 이끌었던 큰 스승들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사학자들이 워낙 근대적이고 체계적이고 날카롭고 예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연구 방법을 계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우리 왜 예전에 교과서 보면 지금도 이렇게 나오죠. 강력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러려면 왕이 세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내무랑 때부터 고대 국가의 체계를 완성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김씨의 세습이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그전엔 박석김 서로 삼성 교환을 하다가 내무랑 때 비로소 김씨들이 계속 부자 세습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고대 왕국 체계가 갖춰졌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만희 씨류가 얘기한 겁니다. 이만희 씨류가. 이거 그대로 가르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라의 이름이 중국 사료에 처음 나타난 연대가 377년이기 때문에 이때 신라가 국가로서의 체계를 갖췄다라고 하는 논리도 만들었거든요. 스에마스가. 자, 이걸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단해요. 그 내용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신화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요. 유아문명을 부정을 하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홍산문화라고 하는 우리 그 고조선과 그 이전의 시대를 완전히 이렇게 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군기자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삼조선서를 아직도 그 정설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단군을 동북 지역의 원시 신앙,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고 지역에 만들어졌던 그 신앙의 형태다. 그게 바로 단군 신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사학자들이 단군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관자에 처음 나오기 때문에 관자가 쓰여진 7세기에서 8세기경에 고조선이 나타났다. 처음으로 국가체계를 갖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식민사학이거든요. 그대로. 그걸 똑같이 지금 EBS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얘기 중에 가야도 똑같죠. 가야도 무슨 그 육가야 체계 해가지고 마치 연맹국가 자체가 강력하지 않은 고대국가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이 이만희 씨 유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구려가 초기에 오부적 체제로 해가지고 왜 오부 많이 들어보시죠? 손오부, 전로부, 계로부 해가지고 강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강력했어요. 고구려 초기부터 유리왕 때부터 막 요소로 그 요동을 경략하고 모분왕 때는 요소에 아예 그냥 북경 있는 데까지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강력하지 않았으면요. 오부적 체제라는 게, 오부 체제라는 게, 연맹국가라는 게 정말 이렇게 나약한 거였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당시 한나라였는데. 그래서 이 신라가 이렇게 어떤 영토를 넓혀가는 것을 침략이다, 정복이다, 합병이다 이렇게 용어로 쓴 것도 마찬가지로 식민사학자들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가 어떤 영토 수복을 하려고 하고 통일전쟁을 하려고 하면 그걸 침략이라고 표현을 해요. 중국이 쳐들어오면 그건 정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최혜숙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역사관은 조선 총독부가 관장하고 있다.